네, 안녕하세요. OOP와 솔리드 원칙 발표를 하게 된 강정훈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OOP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오늘 발표 내용이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란 걸 아신다면 아시겠지만 OOP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는데요. 객체지향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본 의미부터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객체지향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독립된 객체들의 상호작용으로 로직을 구성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든지 이제 글로 써놓으면 좀 어렵잖아요. 좀 쉽게 풀어서 좀 더 깊게 알아볼게요. 먼저 객체지향이 등장한 이후부터 객체지향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깊게 알아보기 위해 객체지향의 특징과도 같은 원칙들, 솔리드 원칙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체지향이 등장한 이유를 알려면 객체지향의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아무도 미국인인가요? 모르시나요? 외국인이요. 그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이 그렇지 생겼어요. 않을까요? 뭐 솔리드 아. 원칙을 처음 만든 사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주 예리했어요. 예리했지만 아쉽게도 데이비드 뭐 이런. 이분 이름은 티스 K라고 앨런 K라는 분입니다. 아, 이 사람. 음. 음.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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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책에서 여러 번 본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소개해 드리면 컴퓨터 프로그램계에서는 진짜 전설 정도 되시는 분이신데요. PC와 그래픽 인터페이스 시장을 연 사람이고 객체지향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시는 분입니다. 오.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에 객체지향 개념을 처음 개발하신 분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아까 뭐 지금은 뭐 돌아가신 분인가 막 했는데 40년생인데 아직 정정하게 컨퍼런스 같은 곳에서 강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어쨌든 리뷰는 60년 전쯤에 프로그램이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니었어요. 그때 막 생각을 할 때는 프로그램 형태가 이런 형태였습니다. 보여드리려고 간단하게 영화관 프로그램 코드를 짜왔는데요. 고객 돈, 티켓 정보, 그리고 판매자 돈, 티켓 정보가 들어있고요. 이 프로그램이 하는 일은 고객이 티켓값 이상의 잔액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 있다면 그에 맞게 잔액을 조정하고 티켓을 줍니다. 만약 없다면 돈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프린트합니다. 이 코드들을 보면은 변수, 티켓을 구매하는 절차, 그리고 돈을 검사하는 절차 이렇게 절차를 수행하고 데이터를 조작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프로시저라고 부릅니다. 또한 우리는 이걸 절차 지향이라고 부르죠. 당시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프로시저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앨런 케이가 이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중복 코드가 너무 많나요? 그럴 수 있겠죠. 위에서 아래로 하지만 밖에 다른 문제였어요. 움직이면 안 돼요? 음. 음, 그거보다 좀 다른 문제였어요. 음. 앨런 케이는 이제 이렇게 프로시저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구현하면은 데이터는 여러 프로시저에서 다 접근이 가능하도록 열려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접근할 수 있다면 짧은 코드라면 상관이 없는데 프로그램이 커지면 어떤 프로시저가 데이터를 건드리고 수정했는지 알 수 없어진다고 말했어요. 유지 우와. 보수적인 면에서나 많은 부분에서 이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똑똑한 사람이네요. 저희는 그런 생각 못 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이게 우리가 조작하는 보통 거. 아는 캡슐화의 개념이죠. 캡슐화의 개념의 첫 시작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앨런 케이는 생각을 했어요. 이 문제를 프로그램에 적용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그 아이디어가 자연에서 나와요. 어. 이루는 세포들인데요. 세포들을 생각해요. 세포들은 독립적인데 각각의 서로서로 맡은 역할이 있고 서로 약속된 화학 물질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엄청 크고 복잡한 하나의 생물체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세포라는 걸 보고 앨런 케이는 현실 세계 프로그램에 이걸 갖다 놓은 거죠. 그렇게 객체 지향이 개발되고 객체 지향의 큰 특징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걸 원칙이라고 하고 정리한 게 우리가 잘 아는 4대 원칙입니다. 뭐가 있죠? 이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4대 원칙. 상속파, 캡슐아. 다형성, 또. 다형성, 또. 아, 하나 뭐지? 하나 아, 뭐지? 맞추고 싶다. 상속 다형성 캡슐. 뭐, 아, 뭐지? 아, 뭐지? 검색 찬스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아, 안 돼요. 뭐지? 양심껏 합시다. 정답 아. 공개할까요? 아니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 너무 알 것 같은데. 아, 아, 진짜. 진짜 많이 캡슐아, 나왔을 텐데 이거. 아, 그러니까 하나로 다영성. 추상아. 아, 추상화인 것 같다. 맞나요? 속 다형성 오. 캡슐아 이렇게 네 가지죠. 오. 이걸 기억을 하네. 엘리트들인데. 아, 뿌듯하다. 됐다. 그니까. 4대 원칙에는 이 네 가지가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앨런 K가 처음에 개발했을 때는 이게 3대 원칙이었어요. 상태 데이터의 캡슐화, 메시징, 동적 바인딩 이것인데요. 이것들을 이제 더 세세하게 알기 쉽게 쪼갠 게 이제 4대 원칙이 되고요. 이 4대 원칙이 더 쪼개지고 필요한 살이 더 붙은 게 이제 5대 원칙. 우리가 알고 있는 솔리드 원칙이 됩니다. 이 솔리드 원칙을 되게 잘 준수하고 있고 많이 알지만 들어보지 않아서 면접에서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이 솔리드 원칙 강의를 들으면 면접에서 이번에 이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와, 이제 이에요? 이제 솔리드 원칙이 이 자연처럼 어떻게 동작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예제를 보면서 알아볼게요. 오. 일단 첫 번째 원칙은 단일 책임 원칙인데요. 싱글 리스폰시빌리티 프린시플이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원칙이냐? 이게 매우 쉬워요. 우리가 다 아는 건데 말이 어려워서 연결을 못해서 대답을 못하는 거거든요. 원칙이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만 가진다 라는 뜻인데 더 풀어서 설명하면 작성된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만 가지며 클래스가 가지는 모든 서비스는 그 책임을 수행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해당 원칙이 잘못 사용되는 사례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잘 사용된 코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양이가 있어요. 귀엽죠? 이 고양이는 나이와 이름 정보를 들고 있고 할 수 있는 기능은 먹기, 울기, 걷기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우리가 코드를 짜면서 이 고양이의 이름을 알려주는 프린트 코드를 고양이한테 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프린트하는 기능은 고양이한테 있는 기능이 맞을까요? 이게 바로 단일 책임 원칙입니다. 고양이로 치자면 고양이가 들고 있을 정보와 고양이가 할 수 있는 기능들만 고양이가 책임지라는 거죠. 다음으로 좀 더 깊게 잘못 사용된 예시를 잘 사용된 예시로 바꿔보는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이번에는 기타 클래스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그 음악할 때 치는 기타인데요. 기타 필드를 보면 이제 시리얼 넘버, 가격, 모델 등등 여러 정보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어디가 리팩토링이 되어 바뀔지 예상되는 부분이 있나요? 깨져서 잘 안 보여요. 아, 잘 안 보이나요? 화질이 좀 안 좋은가? 어, 네, 바뀔 수 필드를 있는 보시면 기지. 네. 네, 여기서 좀 더 리팩토링이 됩니다. 단일 책임 원칙을 준수한다면. 음. 아, 뭐가 바뀔 거냐고요? 네, 좀 더 리팩토링이 될 수 있어요. 음, 어떤 부분이 리팩토링 될 수 있다고요? 네, 단일 책임 원칙에 의하면. 단일 책임 원칙에 의하면. 그러니까 오른쪽 코드에서 보라는 거예요? 차를 나눌, 네, 오른쪽이 왼쪽이랑 똑같아요. 음, 모르겠습니다. 표현 방식을 다르게 해놓은 거예요. 답은 음. 이제 시리얼 넘버랑 밑에 있는 기능들로 묶을 수 있어요. 넘버는 보면은 이제 변화 요소가 아니고 부유 정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클래스와 구분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죠. 아이디 같은 거죠. 나머지는 이제 네. 가격, 모델 이런 애들은
특성 정보군으로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단일 책임 원칙으로 리팩토링을 하면 이렇게 화질이 많이 구리네 얘는. 이제 기타 스펙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스펙이라는 애로 하나 묶어줬죠. 아. 이렇게 기타 스펙이라는 걸로 뭉쳐서 관리해 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무엇보다 변화에 의해서 변경되는 부분을 한 곳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지기 때문에 유지 보수 면에서 더 아. 뛰어나져요. 음. 이런 것이 이제 단일 책임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으로 이제 넘어가면 두 번째는 이제 개방 폐쇄 원칙인데 개방 폐쇄 원칙은 확장에 대해서는 개방하고 수정에 대해서는 폐쇄한다라는 원칙을 말하는데요. 여기 보면 익스텐드가 있죠.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익스텐드. 네. 우리 상속. 코드 짤 때 많이 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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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확장시키는 거죠. 네. 클래스를 확장시키는 거죠. 네. 이게 두 번째 원칙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상속에 관련된 원칙이고 추상화나 다형성 등을 관장하는 원칙이에요. 이것도 이제 코드로 설명을 드리면 이 코드 보자마자 좀 불편할 거예요. 안 불편한데요. 안 불편하다. 이러면 음. 점점 불편해질 거예요. 왜 불편한지 알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보고 불편하면은 그게 정상이고 이제 코드를 제대로 짜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동물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고양이와 개 클래스도 가지고 왔죠. 네. 이제 동물의 함수를 작성하는데 헤이 함수를 부르면 이렇게 안에서 고양이인지 개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확인하라고 울음소리를 내줘요. 이제 좀 이상한 게 보이나요? 네. 코드가? 많이 보여요. 너무 불편한가요? 고민이 많아요. 눈 베렸어요. 불편한가요? 제가 짰어요. 직접 짠 거예요. 아. 예시까지. 호출할 때는 또 아래와 같이 호출해요. 눈 참 베렸어요. 웃기죠. 불편해요. 이것만 보고 이제 불편함을 느꼈으면 두 번째 원칙은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와. 어. 하고 어. 수정에는 폐쇄하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코드를 보면 알듯이 이 코드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동물이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소, 원숭이, 돼지 막 이런 게 더 늘어나면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계속 이 헤이 코드, 헤이 함수 안에 있는 코드를 계속 수정해줘야 되죠. 코드가 네. 복잡해지면 더 어렵게 되는 거죠, 이게. 네. 네. 그래서 원칙의 첫 번째가 이제 수정의 폐쇄라고 돼 있는 겁니다. 아. 수정하지 않게. 폐쇄고요. 그리고 확장의 개방은 또 뭐냐? 이걸 원칙에 따라서 다시 고치면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 고치고 싶으셨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계속 와. 봤죠? 각각 아. 클래스가 좀 쑥 내려가면 편한가요, 이제? 네. 이제 내부에서 따로따로 개개인이 동작을 따서 해당 개인이 함수를 호출하면은 개개인이 본인 거를 이제 호출하도록 이렇게 짜면 되겠죠. 네, 이게 바로 두 번째 원칙인 개방 폐쇄 원칙입니다. 이건 이제 개방이죠. 이제 익스텐드 확장에 개방한다. 그러니까 코드가 계속 늘어나는 거에 개방하는 원칙이죠. 다른 애니멀들이 이제 추가로 늘어나도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카우, 뭐 피그 이런 것만 만들어주면 추가적으로 더 수정할 부분이 없으니까 확장에 개방한다. 라는 원칙이 이제 두 번째 원칙입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리스코프 치환 원칙인데 말이 좀 어려워요, 얘는. 근데 오브젝트 T는 T에 서브 오브젝트 S가 있을 때 서브 오브젝트 중 어느 것으로 변경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정상 동작해야 된다. 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게 진짜 적힌 게 어려운 거지. 엄청 쉬워요. 봐요. 자, 우리 귀여운 고양이 또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검은 고양이도 데려왔어요. 객체가 되고요. 검은 고양이는 고양이를 상속받은 이런 객체가 됩니다. 이때 리스코프 치환 법칙이라는 건 이게 가능해진다는 말이에요. 쉽죠? 자, 고양이 있고요. 고양이가 들어왔어요. 지금 고양이를 새로 만들었어요. 고양이 헤이 호출하고 이 고양이를 블랙 고양이로 이제 다시 여기 넣으니까 그게 다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음. 이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네. 얘 이제 하위에는 넣어도 똑같이 동작이 돼야 된다.
음. T 고양이의 서브 오브젝트 S 검은 고양이는 오브젝트 등 어느 것으로 변경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정상 동작해야 된다. 쉽죠?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네 번째 법칙인데요.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클리언트는 사용하지도 않을 메서드들에 의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큰 인터페이스를 더 작은 단위로 분리하는 게 좋다라는 법칙인데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쉬워요. 자, 자동차가 있어요.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드라이브, 좌회전, 우회전이 있어요. 근데 혹시 자동차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무슨 어떤 자동차요? 자동차요? 수륙 양용 자동차요. 전 몰라요. 모르겠어요. 양용 자동차가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이죠. 차가 음. 물에 달리고 있으니까 음. 물이랑 아. 지상을 다 달릴 수 있게 만든 차예요. 음.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음. 많이 넣어야 되죠. 네. 네. 우리가 그냥 보트를 만들고 싶을 때 이 인터페이스를 끌어넣었으면 메소드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차에 대한 메소드들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앞에서 설명한 사용하지 않을 메서드들을 의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런 큰 인터페이스를 작게 잘라서 보트로 나누면서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수륙식 양용차는 어떻게 만드냐고요? 두 개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만들어줍니다. 최대한 인터페이스는 작은 단위로 쪼개라. 라고 하는 게 네 번째 원칙입니다. 음. 이제 점점 우리가 다 쓰고 아는 거죠. 네. 별로 안 어렵죠. 이거 다 아는 거죠, 이거. 네. 첫 번째도 그러면은 네. 우리 아는 거겠다, 그죠? 다섯 번째도. 아니요. 아닐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첫 번째 원칙은 의존성의 역전 원칙이에요. 아. 이것도 많이 들어봤다, 그죠? 네. 네. 진짜 사이비냐고 계속. 이 원칙은 구조적 디자인에서 발생하던 하위 레벨 모듈의 변경이 상위 레벨 모듈의 변경을 요구하는 위계관계를 끊는 의미의 역전이라고 돼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상위 레벨 모듈은 절대 하위 레벨 모듈에 의존하지 않고 둘 다 추상화에 의존해야 된다. 이것도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예제로 한번 같이 볼게요. 그 전에 이제 시작하려면 디펜던시, 이제 즉 의존성에 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다 아시죠? 아니요. 몰라요. 아니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B를 의존한다고 했을 때 B가 변하면 A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있어요. 저는 햄버거 레시피에 의존하고 있는 거야. 그런 느낌이죠. 이제 뭐 솔직히 마지막 원칙은 이제 디펜던시 인젝션 이제 DI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스프링을 우리가 쓸 때로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해볼게요. 자, 우선 우리 스프링이 대표적으로 DI를 사용하여 의존성 역전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네. 아닌 그림과 의존성 역전을 한 그림으로 나눠서 이해가 그래도 좀 되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A 클래스와 B 클래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A 클래스는 컨트롤러, 클래스는 서비스 클래스로 예시를 잡을게요. 자, 이렇게 컨트롤러는 이제 고수준 모듈이고 서비스는 이제 저수준 모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역전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고수준 모듈인 컨트롤러가 저수준 모듈인 서비스를 의존하는 관계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린 컨트롤러 클래스의 서비스를 선언하게 되는데 어디에서도 서비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았음에도 우린 서비스 클래스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프링이 이제 우리에게 지원하는 제어의 역전을 위한 무기 IOC 컨테이너가 등장을 하는데요. 컨테이너가 중간에서 디펜던시 인젝션, 즉 DI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빨간 화살표 부분이 제어의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보시면 상위 레벨 모듈은 절대 하위 레벨 모듈에 의존하지 않고 둘 다 추상화에 의존해야 한다. IOC 컨테이너가 그 추상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래로만 바라보던 흐름이 역전됐죠. 컨테이너가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제어 역전이 일어나는 거고, 이게 5번째 원칙이고, 이 제어 역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코드를 좀 더 연결을 느슨하게 해줘서 유지 보수에 좀 더 용이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5번째 원칙, 의존성 역전의 원칙입니다. 네, 이상으로 객체 지향과 솔리드 원칙에 대한 발표가 모두 끝났고요. PPT 마지막에는 이제 아래 참고한 자료들 링크들을 달아뒀으니까 궁금하실 때는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우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질문 있어요.